자, 보존등기를 지금 보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4번입니다. 157페이지 아래쪽 4번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는 누가 될까?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자들은 자기가 최초의 소유자다 이걸 증명하는 자들이겠죠. 그 소유권 증명하는 자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거기 네모 두 칸에 대장 적으시면 되고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누가 봐도 원시취득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있었다가 그 밖에 포괄승계인을 2011년 10월 13일자 정부 개정할 때 이걸 추가해요. 그러면 포괄승계인,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유증에서 포괄수증자거든요. 포괄수증자도 보존등기를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포괄수증자가 아니라 특정 수증자로 나오면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거 가지고 이미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복해서 출제했고요. 그러니까 포괄수증자 나오면 보존등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거 하나 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요. 그 판결에서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모 두 칸에는 판결인데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판결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종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어떤 기능의 판결이든 간에 갑이 최초의 소유자다. 이것만 입증이 되면 돼요.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그 판결의 기능하고는 관계없는 거라 종류는 상관없고요. 다만 이걸 등기에 써야 되니까요. 이 판결은 확정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선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정의 상태는 돼야 된다. 그래서 종류는 불문이고 확정은 요한다. 그게 이미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끝에 보니까 판결 중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판결은 토지밖에 없다 그랬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중개사의 소양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자체가, 소유권 다툼과 소송 자체가 토지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건물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두 글자는 수용입니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수용된 경우에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미등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그 끝에는요. 증명하는 자 끝에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끝에는 미등기의 한함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 말을 적어야 되는 이유가 등기된 토지의 수용은 보존등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등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등기된 토지 수용이 많을까요? 등기 안 된 토지 수용이 많을까요? 이거는 비율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등기된 토지가 97%입니다. 우리나라 3,800만여 필지 중에 97%, 3,700만여 필지가 이미 다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미등기가 한 100만여 필지, 3% 정도 되는데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은 등기된 토지 수용이겠죠. 그래서 등기된 토지 수용이 대부분이라 그냥 수용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부 그대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미등기를 전제로 하면 당연히 등기부 없으니까 보존 등기로 수용 등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드문 예라는 거죠. 수용 보존 등기가 드문 예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얘기 안 하면서요. 보존 등기, 수용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수용 보존 등기인데 이러시면 안 되고 97%의 비율로 토지로 전제할게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지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등기되어 있는 게 97%라 97%의 비율로 토지 수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수용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97%. 다만 3% 정도만 보존 등기, 그 수용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정도. 이것도 한 3번 정도 이미 벌써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용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오면 미등기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미등기를. 만약에 등기된 토지 수용이라면 그건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틀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미리 좀 포인트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4번에 특별자치도지사의 특,
시장의 시, 군수의 군, 구청장의 군대. 그 구청장에 자치구까지 제가 빨간색 입힌 거는 자치구에 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 아닌 게 비자치구나 관선구 또는 뭐 행정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이 행정구에 살고 계셔요, 지금. 청주시는 자치시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커서 구를 두게 됐죠. 자치하지 않는 구를. 이게 행정구고 비자치구고 관선구예요. 자치구는 어디 있습니까? 대전 가면 자치구 있죠. 유선구, 뭐 서구, 중구 이게 다 자치구고요. 그거는 이제 민선이잖아요. 그 구청장을 따로 뽑아요. 근데 여기는 서원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자치단체가 아니니까요. 여기 서원구도 행정구예요. 여기 행정구가, 서원구는 여기 구청장에 들어가지 않죠. 서원구청장이. 근데 여기 특별자치도지사, 요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제주도 얘기하고 있죠. 특별자치시장이라 나오면 X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청장에 자치구라는 걸 꼭 보시고 행정구 포함 그러면 틀리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네모넣기 한 글자들만 따보면 특시군구가 되죠. 자, 특시군구의 소유권 확인으로 보존등기 할 수도 있는데 끝에 보니까 뭐에 한한다고요? 건물에 한한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쫙 보이는데요. 토지에 한하는 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였죠. 그러면 건물에 한하는 게 특시군구예요. 지금 요 제가 체크해드린 포인트가 요거 가지고만도 기출문제 6문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6문제. 단독 문제로 6문제. 자, 넘겨보시고 158페이지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 토지 보존 등기인지 건물 보존 등기로인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대장 왼쪽 오른쪽 다 있고요. 판결도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수용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양쪽 보존 등기, 토지든 건물이든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맞습니다만 마지막 특시군구는 건물밖에 없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토지 쪽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쪽에 보시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다. 국이라고 해도 되고 국가로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토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를 좀 일목요연하게 보시도록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서를 보시죠. 기본서 390페이지 펴볼까요? 390페이지. 자, 390페이지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등기를 일단 줄거보시고요. 문제에서 보존 등기를 줄거보세요. 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요. 그 중에서 또 공부 안 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보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미등기, 보존 등기. 이렇게밖에 못 봐요. 그래서 문제를 앞만 지문을 읽어도 정답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존 등기만큼은 포인트를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미등기 토지, 그래서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토지. 자,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자, 없는 에다가 X 해보세요. 토지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자를 골라라. 이 말을 바꾸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토지 보존 등기 못하는 경우를 아까 공부하셨죠? 특시군구는 건물만 됐잖아요. 토지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바꿔서 보여야 돼요. 토지가 보여야 되고 토지 보존 등기 못하는 자는 건물만 보존 등기 하는 자를 골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단답형이죠. 오지선다가 아니고 그냥 하나 고르는 거예요. 특시군구 고르기입니다. 특시군구. 정답은 2번이죠. 근데 이거를 문제를 바꿔볼게요. 토지를 건물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럼 건물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자, 즉 토지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국가 찾기죠. 국가나 국 찾기예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서는 정답은 뭐 2번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로도 나오고 건물로도 나와서 그것만 6번 냈다고요. 이런 식으로 6번. 그 정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집 다시 오세요. 요약집 오셔서 자, 거기 위에 박스를 보셨고 밑에 5번
보존 등기가 가능한 판결이 뭘까? 종류는 불문이고 특정은 요한다. 아까 저하고 보셨죠? 자, 이제 직권 보존 등기로 갑니다. 66조 1항에 네모 넣기까지 하면서 볼게요.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자, 그 다음 줄에 네모색한 다음에 의가 나오는데요. 그 네모 한 칸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 한 칸을, 세 칸 앞에 한 칸을 이렇게 좀 삐져나와도 그리시고요.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게 이렇게 적어보세요. 처분 제한의 등기.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뭐 박스에 오류는 없는데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이 중에 법원의 부분을 갈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법원의 첫째 줄 중간에, 그 다음에 네모 넣기 하셨는데 첫째 줄 끝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에 등기할 때 소유권의 이 부분을 또 갈로로 넣기 해보세요. 갈로 넣기. 제가 갈로 넣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게 생략이 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법원이라고 알고 소유권이라고 알아보셔야 돼요. 자, 등기소는 법원 소속인 거 아시죠? 네. 그 중에서도 지방법원 소속이라 아무런 기관을 얘기 안 하면 당연히 법원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등기부에 권리 올릴 때 주인공이 소유권이라 특별히 권리 얘기 안 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지만 생략이 되어도 여러분이 알아보시는 게 여기서의 이제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올 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등기 촉탁이 들어왔다. 그러면 법원을 얘기 안 해도 소유권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전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의 상급기관이 법원이잖아요. 여기 이제 법원이, 정확하게는 이제 지방법원입니다만, 어쨌든 법원이죠. 그래서 법원이 촉탁서를 보내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보내요. 등기를 촉탁하죠. 그러면 이 촉탁서를 받아서 하는 등기가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촉탁받은 부동산이 미등기랍니다. 미등기. 미등기가 등기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탁받은 등기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없거든요 하고 이렇게 되돌려 보내면 지금 이 구조를 보세요. 법원하고 등기소는 상하 관계잖아요. 상급기관이고 하부기관입니다. 상관이 뭘 하라고 요구했더니 장부 없거든요 하고 돌려보내면 이미 상하 조직의 파괴입니다, 이게. 그래서 등기관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상하 관계의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급기관이 등기를 하라고 요구하면 미등기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등기해서 장부 만들고 해. 우리 명령 거부하지 말고 직권을 부여해 줄 테니까 등기부를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요. 소유권 보존등기 최초 소유자 간명의로 이거를 직권으로 하라고 권한을 주는 규정이 66조 1항을 지금 읽으신 거예요. 이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하라고 촉탁서 보내면 하부구조인 등기소에 등기부 없거든요 하고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직권 부여해 줄 테니까 보존등기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촉탁받은 등기 해주라는 거예요. 상급기관의 명령 거부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압류 등기해서 뭐 가압류권자을 이렇게 올려주죠. 그럼 이거는 촉탁 등기입니다. 그죠? 촉탁서 받아서 하는 등기니까 촉탁 등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권한을 준 이유는요, 상급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세관청을 얘기해 볼게요. 과세관청. 그러면 국세면은 세무서죠.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고, 지방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자체. 이런 자들은 등기소의 상급기관이다, 아니다? 여기는 이제 정부 소속이고요. 이거는 법원 소속이에요. 어떻게 상급기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 규정에 직권으로 알아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그런 상급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29회 때 낸 거잖아요. 작년 29회 때. 그래서 과세관청의 촉탁,
직권 보존등기 한다. 이렇게 했으면 명백히 틀린 거죠? 그런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시면 그 수많은 분들이 이거 다 틀렸거든. 또 틀려가지고 교수님 이거 촉탁 어차피 촉탁이고 촉탁은 다 광고서니까 보험도 광고서고 광고서 아닙니까? 문제 있습니다.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수도 인정해 주시고 맞게 해주세요. 이 한 문제 틀리면 저 한 문제로 낙방해요.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심사관이라도 못 받아주잖아요, 이건. 상하구조를 지금 묻고 있는데 상급기관 아닌 기관들을 얘기했는데 명백히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은 가슴이 아려옵니다만. 여러분이 그 한 문제 때문에 이거 이신청 좀 하게 해주세요, 교수님 하는 그분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그 한 문제 실수 안 하도록 자꾸 문제 푸는 훈련을 제가 앞으로도 해드릴 거예요. O, X 이렇게 가리는 훈련이요. 문제 푸실 때 옳은 거를 골라라면 옳은 데가 동그라미 치고 푸셔야 돼요.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그 한 문제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데 순간 착각해가지고 틀린다면 그런 한 문제로 틀리시는 분이 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통계 보여드렸죠. 통계가 2년 전 통계입니다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한 문제로 낙방하시는 분들이 평균 해마다 8,000명 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그 억울한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으시려면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푸는 훈련 하셔야 되니까 문제 푸실 때요. 이번에 모의고사도 쫓치고 하시잖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O, X 이거 미리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어드릴 때는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최소한의 실수해서 틀리는 거 방지하는 장치니까 그 훈련 돼 있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합격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O, X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치열하게 하라 한다고 뭐 문제부터 쭉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풀이 방식이고요.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이렇게 찾는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그라미, X 이런 정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정도 풀어보셨고 자, 이제 7번은 지금은 뭐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서 보시죠. 보존등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마다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뭐가 나오는지를 지금 자꾸 제가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391페이지 보시고요. 위에 거 풀까요? 밑에 거 풀까요? 뭐. 다 풀어요? 다 풀면 지금 못 나가는데 지금 문제 풀이 시간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좀 시간 나시면 부르시고 한 문제 풀게요. 위에 거 풀게요. 29회 시험이니까. 보존등기관에서 옳은 거 골라라. 옳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옳은. 자, 1번에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등기원인 보자마자 X하는 훈련. 보존등기의 원인이 뭐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에 군수 나왔습니다. 군수 일단 줄 것이고 군자 동그라미. 왜 군자는 동그라미 했을까? 특시근구를 우리 외웠잖아요. 특시근구 보존등기는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 근데 여기는 토지 보이죠? 지금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군수라 얘기해놓고 토지. 자, 이게 특시근구는요, 토지에 대해서는 권한 자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에다가 X 하셔야 되겠죠? 건물로 바꿔야 맞는 말이 됩니다. 보존등기 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이미 이게 우리 조문 자체가 없어요. 그죠?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거 지금 틀리게 낸 것 같죠? 거기서 X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 건데 줄을 이렇게 쭉 그으면서 푸시는 분들은요. 읽어도 답이 안 보이니까 또 읽고 그리고 최선의 상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찍고 틀리고 그런 악순환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틀렸잖아요. 과세관청이 왜 나와요? 여기 왜? 4번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할 수 있던가요? 자, 일단 줄거보세요. 수용, 그 앞에 보존등기, 끝에 할 수 있다. 자, 수용,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걸로 정답을 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 보시라고? 미등기 나와 있을 때만 맞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수용 등기는요, 이전 등기예요. 97%가 원칙이. 다만 미등기일 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까지 줄 것이어야 돼요. 정확하게 맞죠? 옳은 거 골라라의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신청에는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자, 보존 등기 줄긋고 보자 동그라미. 자, 보, 상, 신, 표시판, 법인합병, 단독 신청. 우리 외웠죠? 네. 단독 신청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면 권리증 안 쓴다 그랬죠? 네. 근데 단독인데도 권리증을 쓰는 유일한 예외가 성수한 등기 의무자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말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존 등기 단독이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권리증 안 쓴다까지 연결하셔야 난이도 상이 되죠. 보존 등기 단독이다만 해도 난이도 중 정도 돼요. 근데 권리증 안 쓴다는데 뭐 쓴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 정도. 뒤로 가면 나중에 문제는 또 다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자, 테마 39에 거래가액 등기하고 수용 등기는 일단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5, 6월 달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진정명 회복 등기를 아까 건드렸으니까 이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비중은 다 그만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정도예요. 거래가액이든 수용 등기든 진정명 회복 등기든 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수용 등기를 아까 건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봐드리면, 자, 진정명 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이 뭐라고요?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없다. 그래서 진정명 회복 등기는 무권리자의 등기로부터 자기 소유권 이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명이 회복하는 건데, 이 무권리자하고 나하고 거래한 거 없잖아요. 그 등기 원인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 신청하는 등기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빼놓고는 원인난 못 비워두니까 진정명의 회복 6글자는 적었어도 진짜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날짜는 없다. 그래서 원인 적는데 날짜 안 적는 유일한 등기다. 그런 거 얘기도 했었죠, 아까. 그래서 지금 진정명 회복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등기 원인이 없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인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니까 등기 원인 일자가 있을 리가 있나요? 원인도 없는데 뭔 날짜가 있어요. 그죠? 자, 원인이 없으니까 이 말은 거래를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매매 같은, 증여 같은 이런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거래한 게 아니니까 거래 신고할 일도 안 생기겠죠. 거래를 한 게 아니니까 거래 허가 받을 일도 없겠죠. 또 거래 안 했다는 말은 계약서 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검인 스탬프 받는 검인을 논할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등기 원인 없다는 거는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뭐 거래한 적이 있었어요. 뭐 취득이죠.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더라도 농취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취득해야 자격 증명하지. 취득도 아닌데 뭔 증명? 이거 외울 일 아니죠? 다 논리적으로 다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안 해도 돼요. 다만 등기원인 없지만 긍정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다 안 된다 밖에 없는데 긍정문은 그래도 이거 한다라고 나오는 게 등기원인 없지만 등기원인란을 비워둘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적어준다고. 비워둘 수 없어서 보존등기 빼놓고 못 비우게 돼 있으니까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적어주는데, 이거를 원인으로 오해하면 기본 본질부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원인이다 하면 안 되고 원인은 안에 적어준다는 거예요. 비워둘 수 없어서 이름만 찾아가요. 원인 없는데 비워둘 수 없어서 이름만 찾아가요 라고 적어줄 뿐이고, 원인 없으니까 날짜는 못 적는 이런 기형적인 게 생겼다고. 원인 적는데 뭐라도 적는데 날짜를 안 적는 유일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원인 없지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제공된다 그랬죠. 이게 둘로 나눠서요. 판결로 등기한다면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예요. 그 협의에서 명의 찾아갈게요. 이게 합의가 되면 시골에 뭐 조그마한 땅 이런 거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소송 갑니다만
합의가 될 때는 이 사람 진짜 소유자 맞는데 등기가 잘못돼 있네 라는 확인서가 등기원인 증명정보예요. 확인서. 이 두 가지라고 이미 우리 법원 행정처 발간에 부동산 등기라고 부동산 등기 실무라는 책 3권짜리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거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원인 증서가 있다고. 근데 아까 같은 그 지문요.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서 진정의 회부 등기 등기 원인이 없어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없다 하면서 옛날 등기 원인 증서 시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엉터리라고 그게. 다. 그러니까 원인 없지만 긍정형으로 나오는 게 2개가 있네요.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 확인서 받아서 진정명의 회부 등기 할까 소송까지 갈까 어느 걸 것 같아요? 다 소송 갑니다. 99.99%입니다. 이건 다 소송 가기 때문에 판결서를 쓰거든요. 그럼 판결에 의한 진정명 회부 등기가 많기 때문에 시험은 판결로 이걸 내요. 판결에 의한 진정명 회부 등기를 합니다. 이때 등기 권리증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이유는요? 단독 신청이라 이 얘기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단독 신청이라. 자, 보상신, 표시판, 법인합병, 단독이라. 단독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난이도 중 내지는 중상은 되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권리증 인감증명 안 쓴다까지 연결하면 난이도 높아진다 그랬죠? 이건 이미 나왔어요 이거. 판결에 의한 진정의 회부 등기라는 거를 문장이 그 설문이 이미 3줄 나왔어요. 3줄로. 그 안에 판결이 보이셔야 돼요. 판결. 진정명 회복 등기 보이면 문제 못 풀어요. 판결로 진정명 회복 등기 할 때 단독이라 권리증을 안 쓰게 되네. 이제 이 얘기 하시면 되겠고. 이게 기본서에는 그 문제가 아예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죠. 진정명 회복 등기. 나중에 이제 문제집에서 제가 그건 달아드릴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165페이지로 가셔서요. 테마 42 상속등기가 유증등기입니다.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우리 시험에 이 상속등기, 유증등기 많이 나왔어요. 별표 3개로 했는데요. 상속등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유증등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유증등기, 정답을 자꾸 잘 맞추십니다. 제가 순간순간 당황스러운데. 유증등기가 보통은 다 상속등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속등기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속등기를 단독 문제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증등기만 계속 냈어요. 그러면서 유증등기 하면서 출제를 하면서 지문으로 이렇게 상속등기 비교하는 것들을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유증등기 기준으로 공부하시는 게 우리 출제 경향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유증과 상속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상속은요, 의사표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증은요, 유언장 낭비죠. 그 유언장에 정해가 있을 때 유증이에요. 그럼 이거 의사표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과 상속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사망요. 사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이 있어야 상속도 되고 사망이 있어야 유증도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차이인데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칸에 보시면요.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상속은 우리 알고 있죠. 등기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예들이잖아요. 그래서 187조가 뭐예요? 거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 공유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으로 권리 변동 인정했으니까 등기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여기 상속이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등기 없이도 법률 규정으로 상속을 인정했어요. 그럼 등기는 결국 하기는 하는데 처분할 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상속 받았는데 처분할 때도 등기 안 하면 상속 받았다는 게 빠지니까 상속세를 탈루하게 되고 취등록세를 다 탈루하게 돼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처분할 때는 상속 등기하고 세금은 내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그럼 유증은 어떨까요? 유증은 둘로 나눠야 돼요.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구조를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열심히 해도 제가 15년 동안의 느낌이 그거예요. 들을 때는 아시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정도 지나면요. 이게 무슨 유증이 등기해야 되더라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에 3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화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결론 이거예요.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됩니다. 유증이 흐르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특등으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암기법 적어놨죠. 네. 특등요. 특등. 왠지 특등이라는 말 우리 중간중간에 쓰기도 할 테니까 특등이 뭐라고요? 특정 유증은 등기를 뭐더라고요? 해야 된다. 특정 유증 등기해야 된다. 특등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괄유증 우리 공부 안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시면 돼요. 등기 없이도 사망일 유증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특등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 공동하고 비교해 볼게요. 상속은 언제나 단독입니다. 100% 단독이요. 그러면 상속인이 한 명일 때 단독 상속, 단독 신청입니다. 그럼 두 명이 상속하면 공동 상속이거든요. 등기는 공동 신청일까, 단독 신청일까? 그래도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에서 신청해서 단독이라는 것은 사람 명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방이냐 쌍방이냐를 얘기하는데 상속인 측 일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어서 한 명이면 단독 상속이고 여러 명이면 공동 상속이더라도 등기는 상속인 측밖에 없는 거라 단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100% 단독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100% 단독 신청. 이에 반하여 유증 등기는요 100% 공동 신청입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는 왜 단독이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답변하셔야 될까요? 상속 등기 100% 단독 그랬죠. 왜 단독일까요? 그러니까 의무자 측이 없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죽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죽어서 그러면 유증도 죽어요. 그럼 죽으니까 둘 다 단독이 돼야 되는데 유증은 공동인 이유가 사망한 자를 대신하는 의무자 측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상속은 그 사망한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자 일방밖에 없으니까 일방의 단독 신청이 되는 건데 유증 등기는 사망한 자를 반드시 법정 대리하는 유언 집행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의무자 측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증받는 수증자하고 권리자하고 쌍방 언제나 공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단독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무자 측이 없다. 의무자 측이 있다. 이게 답입니다. 그 말은 이제 사망한 자를 대신하는 의무자가 상속은 없고 사망한 자를 대신하는 의무자가 유증등기는 존재하기 때문에 쌍방 공동이 유지된다. 그러면 단독 공동이 뭐 어쨌다는 얘기일까요? 여기까지는 난이도 중인데 권리증 인감증명하고 연결하면 난이도 높아진다니까요. 상속등기는 단독이라 뭐가 없다고요? 권리증 인감증명 제출할 주체가 없는 거죠. 아까 보존등기처럼 판결등기처럼. 그런데 유증등기는 공동이라 둘 다 쓴다는 거예요. 권리증 인감증명 다 쓴다. 거기까지 연결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가 만약에 여러 명이에요. 상속받는 자가 여러 명이고 이 유증받는 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것만 지분 등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보존 등기는 그리고 상속 등기는 일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속받는 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여러 명이든 상관없어요. 전원이든 상관없이 일이 되는 상속 등기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유증 등기는 아까 지난번에도 비교를 해드렸다시피 뭐라고 배웠을까요? 지분 본등기 할 수 있다. 지분 포괄유증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자 그랬죠? 그래서 지분 포괄유증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 특정 유증은 안 들어가 있죠? 특정 유증은 어느 쪽일까요? 지분만 보존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특정 유증이 뜻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특정, 포괄 유증은 지분만 할 수 있는데 그럼 특정 유증은 왜 지분 얘기를 안 할까? 지분이 없거든요, 특정은. 자, 보세요. 주택하고 토지가 있어요. 근데 유언장에 증여를 하기를, 유증을 하기를 주택은 아들이 갖고 토지는 딸이 가져라 그랬어요. 그럼 특정했죠, 지금? 특정한 걸 유증했잖아요. 이게 특정 유증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누구 거 됩니까? 아들 거죠? 토지는요? 딸 거죠? 지분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건물 전체를 아들이 가져가고 토지 전부를 딸이 가져가는데 웬 지분? 그러니까 특정 유증은 지분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특정해서 유증하니까. 이해되시죠? 포괄 유증 해볼게요. 제가 포괄 유증.
토지 건물이 있는데 아들, 딸, 너희들 사이좋게 잘 나눠 가져. 이게 포괄유증이라고요. 그럼 건물은 누구 건데? 아들, 딸 둘 거고 지분 개념 논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괄유증이 지분을 논하잖아요. 특정유증은 지분이 없는 거니까 논할 수가 없어요.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린 거고요. 시험에 특정유증은 왜 지분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제를 물을까 안 물을까?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유증은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포괄유증은 얘기하면서 특정유증은 얘기 안 하냐고. 그러니까 유증의 의미를 모르고 계시니까 또 우리 민법에서도 공부 안 하니까 그거를 이제 글자만 보니까 포괄은 얘기해 놓고 왜 특정은 얘기 안 하냐고.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워낙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결론은 뭘까요? 지분, 포괄유증 할 수 있다. 요 한 문장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 제가 적지도 않잖아요. 칠판에 적는 거는 항상 출제되는 것만 적는다 그랬죠? 지분, 포괄유증 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분, 본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로 가서 보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할까요?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됐어요. 지분 포괄유증 할 수 있다는 딱 한 번 나왔고 지분 본등기 할 수 있다는 10번도 넘게 나왔어요. 출제 비중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같이 봐두시고 그리고 첫 번째 박스의 맨 밑에 빨간색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자, 유류분이 뭐냐 하면 되찾아올 수 있는 최저법정 상속분이에요. 되찾아올 수 있는 최저법정 상속분. 그래서 여러분 민법의 1112조에 보면 유류분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류분권. 분. 이게 유류분권입니다. 권리라고 이게. 요거 제가 힌트 드린 이유가 민법 1112조처럼 쭉 이렇게 나오는데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은 밖에 없다 그랬죠? 이거 권리죠 지금. 권리잖아요. 권리에 대한 판단의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등기도 수리해 줘야 돼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자가 유류분권을 행사해서 되찾아가는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게 실제 출제됐습니다. 2번. 다시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유증등기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없다고요.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 권한이 없어서. 그 왼쪽 걸 보시면요. 상속등기 되기 전에는 상속등기 하겠죠? 네. 이건 뭐 어려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상속등기 아직 안 됐는데 협의했대요. 그럼 이제 등기하면 유죄 상속등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속등기가 이미 돼 있대요. 그런데 지분조정안에 협의를 했대요. 그럼 뭐 해야 될까? 고쳐야죠. 경정이요. 이걸 가지고 또 외우고 계시지 마시고 다시 상속등기 아직 안 돼 있으면 이제 상속등기 할 거고 돼 있으면 고치고 배고프면 밥 먹고 공부 시간 다 됐으면 마치고.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있다고. 이거 틀리지 마시라고. 이게 상속등기 안 돼 있다. 상속등기 하겠지 이제. 돼 있으면 고치겠지. 이걸 뭘 외우냐고.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경정등기지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등기지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고 이게.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이제부터. 저 혼자 지금 신난 거 아니죠? 정말. 자, 등기된 토지의 상속 한번 볼게요. 상속이 돼 있는데 등기된 토지랍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이거 보십시오. 자, 소유자 소유권 보존등기 가입해 볼게요. 근데 이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일어났대요. 그럼 무슨 등기 하면 돼요, 이제? 상속등기 안 해도 상속이지만 처분할 때는 해야 되는 게 결국 하잖아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을 갑다시를 해볼까요? 갑다시 상속인 그리고 원인 상속 그리고 상속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밑에 상속등기 하는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유증했고 갑에게는 자식 갑다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유언으로 정의하는 유증이 있었어요. 그럼 이때 갑명의 등기에서 유증 등기를 하는 방법이 요 과정이 상속이잖아요. 이거 상속 등기 거쳐서 와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와야 됩니까?
자, 여기 이 아버지하고 이제 여기는 아들 관계고요. 여기는 은인입니다. 그 갑의 은인, 갑의 생명의 은인. 베트남 전쟁 때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후에 이분은 자수성가했고, 뭐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고엽제 그 후유증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어요. 진짜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유증을 했어요, 진짜. 자식은 살 만큼 평소에 많이 가져갔다. 그랬더니 이 자식은 보통은 망나니잖아요. 망나니. 그래서 이 아버지가 평소에도 많이 이분을 칭송했고,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전 재산을 이분한테 공익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는데, 이분한테 전 재산 주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증등기가 이렇게 된다 치면요, 소유권 유증등기, 을, 원인, 유증 이렇게 되면 얘는요, 그러니까 반발하겠죠. 보통은 그죠? 그게 뭐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증등기가 되는 게 불만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갑다시 원인 상속.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상속 등기를 안 해도 상속인데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상속 등기 했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누구하고? 은인하고 아들하고 이 판결에서 그 쟁점은 유언장 발견입니다. 그 유언장의 진위 여부 발견. 만약에 발견되면 얘는 상속받을 근거가 없죠. 그래서 말소가 돼야 되고요. 유언장을 서로 찾기 위해서 얘는 막 찾아서 빨리 없애야 돼요. 얘는요,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찾냐니까 아버지 고문 변호사 김변 병입니다. 김 변호사. 여기는 이제 재벌 회장님.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이분이 유언장을 남겼잖아요. 사망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 유언을 집행해 줘야 돼요. 유언 집행자. 그러니까 유증 구조는 항상 기본적으로 등장인물 4가지가 나와요. 유증자, 수증자, 상속인, 유언 집행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제 상속인, 여기는 수증자, 여기 유증자 이렇게 되죠. 이때 이제 유언장 발견을 위해서 이 상속인 측과 유언 집행자, 수증자 측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려고 뭐 드라마를 찍는다면 뭐 도로 추격신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집어넣고 스릴 넘치게 막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죠. 긴박한 장면이 사실은 엄청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해관계에 첨예하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발견하면 이건 그냥 말소되는 거고요. 발견을 못하면 이 등기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유증 등기가 될 때 상속 등기를 일단 먼저 거치면 이거는 문제가 오히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순간 만약에 이 자체가 허용이 된다면 계속 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증 등기는 이걸 안 하고 하게 돼 있어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증 등기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원인, 유증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처럼요. 갑다시 상속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갑이 상속인이 아들이 유언장을 발견해서 빨리 찢어버렸어요. 태워버렸어. 그러면 이제 입증할 일이 없잖아요, 유증을.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상속이 정당화됩니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어요. 입증하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우리 유증 등기 보니까요. 이쪽이 승소한 거를 공부해 볼게요. 이쪽을 승소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우고 유증 등기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등기를 2번 해야 되죠? 말소 등기 하나, 유증 등기, 이전 등기 하나, 2개 해야 되니까 최근의 얘기로 어차피 이 을이 가져오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굳이 말소 등기 안 해도 가져오게 하자라고 얘기가 허용해 줬어요. 여기서 굳이 상속 등기가 돼 있을 때 말소 등기 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원인, 유증 이렇게 허용해 줬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말소등기하고 이주등기 할 수도 있고 그냥 유증등기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상속등기 돼 있을 때는. 요거 이해되시죠? 네.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이 을이면 말소등기하고 유증등기 하실래요? 그냥 유증등기 하실래요? 비용과 행정력에 낭비가 되는 걸 굳이 하진 않겠죠? 그냥 바로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바로 유증등기 하겠죠. 근데 바로 유증등기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허용된 거지. 그러니까 말소등기하고 유증등기 해도 되고 그냥 유증등기 해도 되고 여러분이 을이면 그냥 유증등기 하시겠죠.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라고 비용도 절감하라고 그렇게 허용해 줬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요 마지막 요거까지 해야 되겠네요. 뭐 여러분의 그 눈빛에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만 뭐 오늘 여기까지 시간. 네. 복수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미등기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미등기. 그게 이번 시험에 여기 유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미등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부터 볼게요.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은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인데 이분이 등기 없이 그냥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럼 그에게는 상속인 갑다시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를 만드는 게 보존등기잖아요.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가 해야 될까? 갑이 해야 될까? 갑다시가 해야 될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갑다시가 보존등기 해야 되죠. 이분은 왜 못해요? 네, 죽었으니까. 자, 죽었으니까 이거는 법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죽었으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권리를 가질 능력, 권리 능력을 상실하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생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죽으면 권리를 못 가지니까 권리자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쉽게는 이제 죽었으니까 못 올린다 이러시면 되지만 근데 우리 다 죽은 사람 등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27일 때 문제가 나왔거든요.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 갑이 사망을 했다. 등기할 때 사망한 갑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을 갑다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해야 된다. 그 문장을 맞다고 하신 분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 먼저 한다. 이걸 맞다고 하신 분이 80%가 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여쭤보면 다들 아시거든요. 수업 중간에도 진짜 다들 아셔요. 근데 그걸 왜 맞다고 하셨을까? 죽은 사람이 등기한다고 했는데도 맞다고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긴장 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장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그러니까 우리 법 과목이 어려운 거는 그게 있잖아요. 용어나 문장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문장을 자꾸 읽고 그거는 복습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수업 중에 이해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알고 계신 것도 안 틀리실 수 있다. 그 얘기고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 갑이 사망하면 그의 아들이 등기해야죠. 보존 등기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증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이죠. 미등기 부동산에 유증이 일어났어요. 그럼 등장인물은 늘 4명이에요. 늘 4명.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을 뿐이야 이게. 그럼 보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존 등기를 누가 할까? 등장인물이 몇 명 그랬어요? 4명이죠. 그러니까 갑다시, 을, 병 이렇게 4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씩 지워볼게요. 갑은 사망했어요. 등기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을은요. 유증을 받은 거죠. 그럼 이거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유언으로 넘겨받고 있죠. 승계취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을 해야 되니까 이거 원시취득자 아니라서 보존등기를 못해요. 이론상으로. 병은요. 균변이 왜 등기를 받아야 돼? 균변이. 네. 제3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의무자 측에 서기 때문에요. 의무자 법정 대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당사자예요, 당사자. 당사자로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병은 등기를 받으면 안 되죠. 변호사가 등기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장님 거를. 남은 게 누구밖에 없어요? 상속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속인이 보존 등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증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을에게 유증 등기를.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아까 저하고 하나 읽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읽으시면 더 잘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보존등기 쪽으로 가볼게요. 157페이지로 가셔서
157페이지. 자, 밑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박스에 1호를 보시면요. 토지대장 등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가 사망했으면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있다가 2011년에 신설하기를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즉 포괄 수증자는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증이 두 개가 있잖아, 유증이. 만약에 이게 특정 유증이면 이렇게밖에 못해요. 보존등기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포괄 유증이면요, 둘 다 된다는 거예요. 종전의 방식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이든 포괄이든 보존등기하고 유증등기하는 건 둘 다 되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 이거니까. 그런데 2011년도 10월 13일자 정부 개정부터 이제 가능해진 게 소유권 보존등기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자가 어떤 자일 때? 포괄 수증자면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규정 보셨죠? 네. 그럼 뭐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특정 수증자가 나오면 틀리는 거죠? 이거 가지고 출제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게 벌써 3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 특정 유증, 포괄 유증 모두 다 그 미등기 부동산에 유증이 있었을 때는 특정이든 포괄이든 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하고 유증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론상으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일 때는 을이 직접 보존등기하는 것도 허용해 줬다. 만약에 이게 특정 수증자면 해당 없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진도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이제 3, 4월 강의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제가 중요한 부분 좀 추려가지고 알차게 한번 엮여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오늘 지금 책을 딱 덮으시고 2주 후에 다시 펴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복습을 꼭 하시고 2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